2011년 10월 5일 56살의 나이로 사망한 고 스티브 잡스. 그가 마지막으로 고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놀랍게도 IT 업계 종사자가 아닌 단골 식당 주인이었던 셰프 토시 사쿠마다. 미국 멜로파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사쿠마가 가게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잡스는 그를 찾아가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안타깝게도 사쿠마가 식당 문을 닫기 이틀 전 스티브 잡스는 고인이 되었지만 그의 제안을 수락한 사쿠마는 현재 글로벌 IT 기업 A사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왜 수많은 셰프들을 두고 일본인 셰프 사쿠마를 스카우트했을까? 바로 스티브 잡스가 사랑한 요리 스시 때문이다. 밥을 쥐고 생선을 올리고 손님 앞에 내리는 동작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일명 3초의 미학이라 불리는 스시는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음식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음식이 지금은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문화가 되었다. 스시의 어원은 식초밥을 뜻하는 스매시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생선을 얇게 해 숙성, 발효시킨다는 의미로 시다란 뜻의 스파이에서 유래됐다는 설 등이 있다. 지금은 스시를 한자로 표기할 때 스시, 직역하면 목숨을 담당하는 사람, 즉 목숨을 맡기고 먹는다는 뜻으로 건강식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스시의 원조는 동남아시아에서 유래한 나레즈시로 알려져 있다. 나레즈시는 밥 속에 생선을 넣고 3개월 이상 발효시킨 식품으로 당시 냉동 기술이 없어 이런 형태로 보관해 먹었다는 것이다. 에도 시대에 들어와선 좀 더 조리하기 쉽고 먹기 편한 스시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생겨났는데 그 결과 밥을 손으로 쥐어서 만들고 그 위에 날 생선을 얹어 먹는 현대 스시 형태 니기리 즈시가 탄생했다. 당시 니기리 즈시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한다. 이는 스시를 소재로 한 그림이나 일본의 전통 시조인 센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시를 만드는 모습을 마치 유수를 부리는 것에 비유한 센류는 니기리 즈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재밌는 점은 당시 스시의 크기가 테니스 공 정도로 한 입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니기리 즈시를 사업으로 성공시킨 주인공은 하나야 요헤이다. 요헤이는 1828년부터 도쿄의 한 노점에서 스시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가 생각해낸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즉석 니기리 즈시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사로 인기가 높았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스시는 더욱 빠르게 전파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심각한 식량난을 해소하려는 방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금지했지만 스시집의 경우 쌀 1홉으로 스시 10개를 만드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어 냉동 기술이 발달하고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스시의 재료가 다양화됐는데 노점상에서 파는 간단한 식사거리로 시작된 스시는 20세기 초를 전후로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선하고 귀한 재료를 사용하는 등 계속적으로 고급화를 추진해왔고 동시에 세계적인 패스트푸드로 각광받을 만큼 빅히트 상품이 되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스시는 1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멈춰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마쓰이사 노부유키다. 불에 구워먹는 스테이크에 익숙한 구미권에서 스시는 기피 대상이었다. 1964년 도쿄 세계 스포츠 축제 개최 당시 미국은 날 생선을 먹는 나라에선 축제를 개최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시도했고
영하 1941년에선 패싸움을 벌이는 미군 병사를 말리는 장교가 크리스마스에 날 생선을 먹고 싶냐? 라고 호통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또 LA 타임스는 스시를 두고 나 같으면 핫도그를 택하겠다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스시를 먹지 못하면 상류층이 아니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세계적인 고급 요리로 자리 잡았다. 이런 극적인 변화엔 바로 마스히사 노부유키가 있다. 노부의 식당은 입소문만으로 조금씩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 유명세에 불을 붙인 건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였다. 당시 이 집 단골이었던 로버트 드니로는 노부에게 동업 제안을 했고 4년간의 설득 끝에 1994년 뉴욕점을 연다. 그리고 이것은 스시가 세계를 정복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마돈나, 톰 크루즈, 기네스 팔트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데미 무어 등 유명 스타들이 능숙한 젓가락질로 스시를 먹는 장면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일식은 곧 상류층이라는 인식이 굳어졌고 노부 식당 역시 최고급 일식당의 대명사가 됐다. 뉴욕타임즈는 지금 이 순간 이 도시의 에너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놀라운 레스토랑이라고 극찬했고 뉴요커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뉴욕의 성공에 힘입은 노부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손잡고 개점한 밀라노점, 전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과는 시카고에서 개점을 논의하는 등 미국 전역을 포함해 세계 주요 도시에 30곳 이상의 체인점을 열며 노부 제국을 일궈냈다. 그렇다면 노부 제국의 성공을 이끈 비결은 무엇일까? 노부 스타일 음식 맛의 열쇠는 가장 신선한 해산물과 아삭거리는 질감을 유지하는 채소다. 거기다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고집스러움도 한몫을 한다. 한편 노부의 요리는 화려한 캔버스를 연상시키며 보는 재미까지 선사하는데 평소 요리는 패션이며 유행이라고 말하는 노부의 철학과 통하는 부분이다. 디저트는 같은 것으로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일행 모두에게 각기 다른 메뉴를 선사한다. 이에 노부는 디저트는 주방장이 음식에 대해 끝까지 정성을 다했다고 말하는 일종의 사인과 같다라고 말한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노부의 스시를 두고 일본 요리의 전통을 훼손한 상업적인 음식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가 일본 음식의 세계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부는 자신의 첫 번째 요리책 노부 더 쿡북에서 비밀스러운 요리 비법을 자세히 밝힌 데 대해 모방을 걱정하는 소리에 이렇게 답했다.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제가 만든 것과 똑같은 맛과 질감은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리에 항상 제 마음을 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스시로 전 세계를 누비는 초밥왕 노부의 성공 비결이자 스시가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자국 음식 문화의 전통이 강한 중국도, 러시아 모스크바의 신흥 엘리트 계층도, 중동의 두바이에서도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스시다.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시지만 그 속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다. 둥근 컨베이어 벨트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회전 스시집. 손님이 앉는 좌석은 벨트를 따라 놓여 있고 요리사들은 벨트 안에서 쉴 새 없이 스시를 만들어 접시에 2개씩 담아 올린다. 손님은 먹고 싶은 스시를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어먹는다.
대체로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회전 스시는 누가 생각해낸 것일까? 1958년 오사카에서 스시집을 운영하던 시라이시 요시아키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손님들에게 저렴하게 스시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에이사 맥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맥주병이 올려져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스시집에 적용하면 요리사의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요시아키는 곧바로 에이사 맥주 컨베이어 시스템 기술자를 찾아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좁은 식당에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한다. 결국 직접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스시집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컨베이어의 크기와 속도, 방향을 찾아냈고 1958년 처음 도입했다. 이후 요시아키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오사카 만국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고 10년 만에 전국 200개가 넘는 곳에서 사용하며 대히트를 쳤다. 물론 요시아키는 특허를 내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한편 회전 스시 컨베이어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먼저 회전 스시의 컨베이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보통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왼손으로 접시를 잡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접시를 잡기 수월하다. 또 접시를 잡기 위한 적당한 회전 속도는 초당 8cm다. 이 속도는 요시아키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발견한 것으로 손님이 스시를 고르기에 적당하고 스시가 신선도를 유지하기에 적당한 시간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시는 무엇일까? 필리핀의 한 젊은 요리사가 만든 게살 스시가 그 주인공이다. 밥 위에 게살을 얹고 겉부분은 24캐럿의 얇은 금박지를 두르고 0.2캐럿의 아프리카산 다이아몬드가 스시 가운데에 박힌 게살 스시는 한 접시에 300만 원을 육박한다고 한다. 미슐랭 가이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은 최고령 스타 셰프인 오노 지로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의 유명 요리사 조엘 로브숑이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먹고 싶은 식당은 스페인의 엘 불리와 스키아바시 지로뿐이다 라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신선한 최고급 식재료와 장인의 손길이 더해져 탄생되는 지로의 스시를 맛보기 위해선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고 가격은 20개 스시 기준으로 보통 1인 약 48만 원 선이다. 세계 최고의 스시를 만들기 위한 지로의 노력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시작된다. 초밥쥐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계절 내내 외출 시엔 장갑을 끼고 무거운 물건도 들지 않는다. 또 미각에 영향을 미칠까봐 커피는 물론 로션도 쓰지 않으며 마늘도 만지지 않는다고 한다. 세계 모든 스시 요리사들이 흠모하는 장인 오노 지로. 그는 90이 가까운 나이에도 완벽한 스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양한 빛깔과 모양으로 미식가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 스시. 한편 스시는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 전통을 고수하며 먹는 방법도 차이가 있다. 스시가 나오면 살포시 눕혀 비스듬히 세로로 잡은 후 회가 간장에 먼저 닿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 밥에 간장을 찍으면 밥이 순간적으로 간장을 흡수시켜 회와 밥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스시는 일본 음식 중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으로 갓 쥐어낸 스시를 바로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전통 관습이자
장인의 손맛을 바로 전달받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스시를 먹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맛이 담백한 흰살 생선부터 붉은살 생선, 마지막으로 단 것을 먹는 것이 좋다. 어쩌면 한 점의 품격은 스시를 즐기는 자세에서부터 결정되는 건지도 모른다. 일본 전통 요리 스시가 세계화되기까지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장인의 정성과 노력, 배려를 바탕으로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그들이 선호하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시의 진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